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가 임상시험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O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활용 범위는 딱 내 역량만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요,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덜 틀리냐가 관건이지 정확한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문제를 풀 때 같이 협력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혹은 더 경험이 많은 업체에게 아웃소싱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CRO인데요. 먼저 CRO랑 스폰서를 비교를 하면은, 스폰서는 제약회사입니다. 바이오벤처.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를 바로 스폰서라고 하고, 외주를 맡은 업체가 CRO입니다. 그래서 임상 프로토콜, 임상 개발 계획, 줄여서 CDP라고 하고요. 이런 관련 업무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CRO에게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임상의 주체는 사실 스폰서입니다. CRO에게 맡겼으면은 CRO가 하는 거지 왜 여전히 임상의 주체는 스폰서이냐? 자, 그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이 물질의 특징과 장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스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CRO에게 제공을 하면은 좀 더 나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 프로토콜의 주체는 스폰서, 개발사입니다. 개발사가 사실은 임상시험 프로토콜의 주요 콘셉트랑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적응증에 관해서 임상시험을 하겠다. 그거 결정하는 것은 개발사죠. CRO는 맡아서 임상시험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스폰서가 임상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비단 약이 좋냐 안 좋느냐를 떠나서 임상시험을 할 때도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RO가 이러한 임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방향성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본래 계획에 맞게 업무가 수행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CDP에 대한 개념을 스폰서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CDP는 임상 개발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CRO가 이 CDP 수립 업무조차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스폰서가 명확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CRO가 외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세우라는 말은 사실 임상시험의 운영 효율성이나 중간에 생기는 개발 방향, 효능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 CRO가 먼저 나서서 챙길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CRO는 임상시험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결국에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약 시판까지 완성을 해내는 것은 바로 스폰서, 회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CDP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임상시험 도중이든 관련해서 변경이나 추가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경이나 추가가 많이 일어나면은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CRO 비용도 사실상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CRO는 또 돈을 더 법니다. 회사에서 CDP를 처음에 잘 만들어야지 추후에 체인지 오더라고 해서 CRO가 돈을 더 받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체가 파트너십을 초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CRO랑 스폰서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때 CRO는 스폰서에게 자신들이 임상을 수행하는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고, 스폰서도 역시 CRO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의 없이 넘어가는 과정이 안 쌓이게 되죠. 논의 없이 넘어가는 과정이 쌓이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불필요한 오해는 사실상 임상 프로토콜의 수정, 변경, 그래서 비용이 더 증가하고 과정이 꼬여있으니까 결과도 제대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IND를 준비할 때도 임상시험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실제로 임상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은 회사 내에서도 임상팀이랑 연구소 사이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데 회사랑 CRO 간에서도 협조가 일어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내 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임상팀에게 넘기면은 그때부터 임상이 시작되니까 임상팀이 모두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스폰서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CRO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CRO는 스폰서가 요청한 것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계획들이 수정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계획 CDP부터 처음부터 면밀하게 만들고 CRO가 이해하는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CRO의 임상시험 운영을 오버사이트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CRO에게 맡겨놨다고 해서 전부 다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손을 떼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부터 해서 CRO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감시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개발은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라는 말처럼 임상 단계 전의 연구부터 임상시험과 시장을 염두에 둔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NDA 신청할 때도 전임상 데이터도 전부 다 제출하잖아요. 비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철학을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의 전임상 데이터도 NDA에 제출할 때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HLB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약 개발은 이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임상 전 단계부터 해서 시장을 염두에 둔 개발까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내 기업 중에서는 CDP 개발이나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기업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약 후보 물질 자체가 좋아도 임상 개발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단순하게 미국 IND 승인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HLB를 바라봤을 때 HLB는 자신들의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마냥 5개가 아니라 적응증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위암 3, 4차를 시작으로 간암 1차, 선양낭성암, 위암 2차, 대장암 3차 치료제까지 5개를 5년 내에 출시하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선양낭성 같은 경우에는 올펜 드럭으로 최근에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함께 실제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인데 지금은 더 많이 진행이 됐는데, 간암 치료제 글로벌 3상 진행률이 20%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암 2차 치료제, 대장암 3차 치료제도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옵티보람 병용 중인 6종 치료제도 환자 모집이 종료돼 출시 대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 4월 27일에는 5년 내 항암제 7개에서 8개 내놓을 것이라고 더 추가로 늘려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추가적 판매 허가랑 임상시험 계획으로 인해서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5개를 넘어서 10개 이상의 제품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HLB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단순히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5년 내 5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5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서제약에서 임상시험을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게 판매 허가가 됐고,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HLB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그 개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임상시험 하는 데다 맡겨놓고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쪽 적응증으로 가겠다,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